네, 여러분 10분간 다 잘 쉬셨나요? 네,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도 PPT 자료 보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 교재들 보시면서 PPT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2교시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제 중에서 여러분 목차에서 의 부분을 나갈 거고요.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 부정의료업 행위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로마자 이번에 무면허 의료행위제 불법 구조를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을 보는 게 아니라 로마자 4번에 무면허 의료행위 규율의 개선 과제에서 이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제 그리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제5조 부정의료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가라는 결정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결정을 보고 우리가 무면허 의료행위제 적용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 거여서 로마자 1, 2, 4번이 이번 시간에 나갈 진도예요. 그래서 무면허 의료행위제의 의 부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교과서 45페이지예요. 45페이지 보면은 무면허 의료행위하고 의해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은 법률이 정한 면허를 소지함이 없이 행하는 의료행위가 바로 무면허 의료행위예요. 그래서 의료법 제27조 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3, 4학년들이라 운전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 위반해서 빨간불인데 이제 가서 이제 교통경찰 걸리면 교통경찰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뭘까요? 면허증이요. 네, 면허증 제시하라고 하죠. 면허증 제시 못하면 도로교통법도 위반이어서 항시 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범칙금 5만 원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민등록증은 안 갖고 다녀도 운전면허증은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어디를 가나. 뭐 지갑 안 갖고 가고 싶은데 운전하는 경우도 핸드폰하고 카드 한 장하고 운전면허증을 챙겨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항시 걸린 적이 제가 한 번 있어요. 한 번. 면허증 제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간불인데 길을 확인하면서 가다 보니까 제가 신호를 못 봤더라고요. 근데 앞에 교통경찰이 있어서 딱 보니까 딱딱 하더니 면허증 제시하시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몰라가지고요. 비굴 모드. 그래도 또 제일 약한 걸로 끊어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자동차도 이제 면허증이잖아요. 드라이브 라이센스. 그래서 이 무면허 의료행위도 면허를 에 관한 거기 때문에 면허 소지, 면허증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때 무면허 의료행위는 영리 목적이나 영업성이 요구되는 건 아니어서 영리 목적이 아니고 돈 안 받고도 무면허 의료행위죄로 처벌받는 거죠. 여기 교과서에서 좀 잘못되어 있는 거는 지금 밑에서 세 번째죠? 네 번째 법조문이 틀렸어요. 의료법 87조가 아니라 87조의 2예요. 밑에서 네 번째 중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가로하고 의료법 87조로 되어 있는데 의료법 87조의 2예요.
2019년 8월 27일 날 개정이 됐고 이게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의료기관 안에서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거나 이게 지금 우리 벌칙 조항에서 제일 세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미만의 벌금형이거든요. 제일 센 거를 맨 위로 올리다 보니까 원래 87조들이 하나씩 밀린 거죠. 87조 이로. 그래서 5년 이하 5천만 원이 제일 셌었는데 2019년에 이제 법 개정되면서 제일 센 게 의료기관 개설자 아닌 사람이 개설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져서 그게 87조로 바뀌었는데 법률 조항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교과서에. 그리고 의료인에 대한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이거는 삭제됐어요. 그래서 3개월 자격정지하고 동법 제66조 제1항 제5호 이거는 삭제해야 돼요. 무면허 의료행위로 뭐 이런 자격정지 처분 받은 게 2020년 12월 29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그 처벌 조항 없어졌어요. 자격정지 뭐 어떤 의료인 뭐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자격정지 기간 뭐 1개월부터 3개월, 뭐 6개월 이렇게 있거든요. 이 중에 이제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사항은 없어졌어요. 자격정지 처분은 없어졌는데 자격정지 처분은 지금 행정처분이잖아요. 취소나 자격정지는 행정처분인데 옆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의 가의 19는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네, 행정처분 규칙은 손을 아직 안 댔더라고요. 근데 자격정지 3개월은 없어져서 요거는 여러분이 삭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교과서 중간중간에 크게 법이 변경됐는데 반영 안 된 거 중요한 사항들이 가끔가다 있거든요. 그런 건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아주 치명적인 실수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려야 돼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뭐 87조의 2로 바뀌고 이런 건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법조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지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고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금전을 받지 않았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취지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금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계속 반복할 의사가 인정된 이상 반드시 영리 목적이냐 영리 행위를 구성 요건으로 하는 것이냐는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 84도 2271 대법원 형사 판례네요. 네, 도로 돼 있어서요. 그래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뭐 결과가 이제 치료를 다 했느냐 치료 못했느냐에 상관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영리 목적이 아니고 돈 안 받고 그냥 해줬어도 무면허 의료죄 행위죄는 성립이 된다라는 게 중요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법이 의료 영역 아닌 건 다 비의료 영역으로 보죠. 의료 영역, 비의료 영역을 확실히 구분하고 있어서 비의료인이 의료 영역으로 들어가거나 이 교류를 완전 금지하고 있고 교류하면 형벌의 처벌책으로 철퇴를 가하고 있죠. 의료법 87조의 2 제2항 2호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교류를 절대 금지하고 있죠. 어기면 형사처벌이에요. 형사철책이 가해지게 돼 있어요. 부정의료 행위에 대해서 볼 텐데요. 영리적, 영업적 무면허 의료 행위인 거죠. 업으로 하는 거예요. 업으로. 그래서
제가 저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우면허 의료 행위에 영리 목적과 업으로가 추가되는 경우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런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장할아버지 케이스에서 돈을 받았잖아요. 1인당 50만 원씩 2,600여 차례 10여 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죄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부정 의료업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이 됐던 거예요. 의료법에 대한 특별법 형식이에요. 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도 형법이 기본법이죠. 그거에 대해서 다른 뭐 의료법이라든지 많은 법들이 있어요. 뭐 특정범죄 경제 가중처벌법이라든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특별법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특별법들이 우선 적용이 돼요. 같은 법조문이 있더라도 형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별법이 우선 적용돼요. 그래서 형법, 의료법이 있으면 의료법이 특별법 형태이기 때문에 의료법이 먼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형법적으로 형법 강론에 이제 살인죄부터 뭐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이렇게 해서 보호 법익에 따라서 개인적 법익이냐, 사회적 법익이냐, 국가적 법익이냐 모든 우리나라 교과서 그 보호 법익 형태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강론을 구성하고 있는데 네. 형법의 강론에 있는 법으로 처벌받는 건 거의 30% 정도밖에 안 돼요. 형사범죄에 있어서 한 70% 이상은 다 특별법이 적용돼서 처벌받는 것이지 형법만 가지고는 요즘엔 그렇게 많이 처벌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추세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한 경우에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에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게끔 강행 규정이에요. 반드시 병과하게 되어 있는 강행 규정이고 1호가 이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 2호가 치과 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3호에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업으로의 의미를 보면은 뒤에 업으로 의미를 해놨나요? 영리 목적과 업으로를 한번 볼게요. 영리 목적이라는 것은 이제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문이에요. 2003도 2903 대법원 형사대법원 판결이죠. 그래서 업으로라는 거는 헌재는 판결이라고 안 하고 헌재 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헌재 결정이 난 거죠. 헌바. 네. 업으로는 행위자가 그 행위를 이례적으로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으로 반복, 계속할 의사로서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49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한번 볼게요. 48페이지에 이제 중간 두 번째 판례를 보시면 회원들을 모집해서 심천사열요법을 강의하면서 강사가 직접 자신의 신체에 시연을 해보이거나 회원들이 강의 내용에 따라 제대로 사열을 하고 있는지 옆에서 지시 감독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하여금 2인 1조를 이루어서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사혈요법을 시술하도록 하고 장소 제공비, 책 설명비 명목으로 회원당 회비를 수령한 경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시술 행위와 관련해서 그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이상 그 명목이 강의료 또는 회비라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 부정의료업자에 해당된다라고 제가 전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하다고 했던 화타 3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장할아버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실력이 좋으신 분이고, 이렇게 돈을 막 받고 제자들을 키우면서 제자들한테 이제 회비 받고 하신 그 2번, 3번 화타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장할아버지는 뭐 제자들도 안 키우고 심지어 아드님이 이제 한의사 자격증이 있는 분인데도 자기 뭐 비법을 전수해 주거나 이렇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기소된 이후에는 의료행위 하시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금품을 목적으로 하셨던 그런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네, 이 다른 화타분들은 회원 모집도 하고 제자 양성이란 명목으로 뭐 회비도 받고 막 책감 무슨 값 이렇게 막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받은 이상은 업으로 해당된다라는 판결이었고요. 세 번째 판결을 한번 보시면 피고인이 의사나 기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 목적으로 다친 허리에 대한 통증 치료를 의뢰하는 환자를 상대로 통증의 부위와 정도, 증상 등을 묻고 눕게 한 다음에 양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전신에 대해서 약 1시간 동안 지압을 하고 그 치료비로 금 1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매일 평균 5에서 6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이죠. 요거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부정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10,000원씩 6명 받으면 6만 원이에요. 네. 무기 또는 2년 이상 선고받고 벌금형 미니멈이어도 100만 원이죠. 6만 원 받고 100만 원 벌금 내고 실형됐으면 완전 어지럽죠. 막 뒷골이 땡기네요. 그래도 장할아버지 정도는 돼야죠. 1회 50만 원 2,600명 10억. 딱 한 단기간 2003년부터 2006년까지만 벌금 뭐 1,000만 원. 뭐이 정도만 하면 이제 6만 원 받고 실형 선고되고 미니멈 100만 원이요. 이 얼마나 미치는 장사예요. 이러면 안 되죠, 안 돼. 할 맛 안 나죠. 네. 되게 과하게 처벌을 받은 거네요. 미니멈 100만 원이면 네. 94만 원 더 어디서 무면허 의료행위 뭐 숨어서 해서 벌금 내야 될 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으로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10,000원만 해당해도 업이 된다. 한 1회만 해도 업으로가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판결문을 같이 본 거고요. 부정의료 행위는 이제 공동정범, 공동정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공동정범, 어, 공동정범은 제가 은행 강도 예를 들을게요. 은행 강도들 이제 특수 강도들인데 3명의 은행 강도를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공모해서 그래 하자. 오케이 하고서는 업무를 분담한 거죠. 너는 은행 가서 돈을 쓸어 담어. 그리고 너는 갑은 그래서 돈을 쓸어 담기로 했고 을은 이제 은행에 있는 뭐 청원경찰이라든지 뭐 이런 은행 직원들 뭐 그리고 이런 손님들을 제압할 그 업무를 받았죠. 그리고 병은 밖에서 우리가 돈 갖고 나오면 바로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차를 대기시켜 놔라. 그래서 이제 은행 강도를 모의해서 실행에 착수했죠. 근데 2명은 잡혔어요. 바로 실행에 옮기다가 가불이 체포되니까 병은 이제 차 안에 있다가 눈치를 채고 이제 도망쳤죠. 그러면은 은행 강도라는 특수 강도에 대해서 뭐 범행에 지금 뭐 아무 그것도 안 했던 병은 뭐 얘는 뭐 좀 약하게 처벌받아야 되나? 아닌 거예요. 셋이 은행 강도라는 공모해서
결의를 해서 업무를 분담했다고 하면 똑같이 다 은행 강도라는 특수 강도죄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사람을 뭐 위협했냐 이게 아니라 똑같은 은행 강도다. 셋은 다 은행 강도라는 특수 강도에 대해서 다 공동으로 한 저지른 정범들이에요. 특수 강도에 대한 정범. 이거를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료행위 같은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이 가능한 거죠.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다시 말해서 의사가 영리 목적으로 비의료인과 공모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면은 그 의사도 부정의료업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부정의료업자에 대해서 둘이 다 의료인이든 비의료인이든 공동정범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부정의료업체에 대해서 둘 다 똑같은 정범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무면허 의료행위죄는 상황이 틀려요. 무면허 의료행위죄는 면허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의료인은 면허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면허 의료행위죄는 의료인은 처벌받을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는 처벌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법원은 공동정범으로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공동정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공동정범은 이런 거고, 부정의료업체에 대해서는 뭐 의료인이든 비의료인이든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다음은 이제 49페이지 로마자 이번에 무면허 의료행위죄의 불법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법익과 보호 정도를 보시면 이중적 보호법익이에요. 우리가 살인죄를 보면 사람의 생명이 보호법익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법이 보호하는 걸 보면은 인격적 법인론이라고 개인의 보호하는 법익들이 다 있어요. 죄마다. 그래서 저도 형법 강론을 공부할 때 무슨 죄 이렇게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죄의 보호법익이 뭐지? 항상 그걸 먼저 체크를 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재산죄가 됐든 뭐가 됐든 살인죄가 됐든 상해죄가 됐든 보호법익이 뭐냐 이걸 확인하게 되는데, 이 무면허 의료행위죄에서 보호하는 보호법익이 뭐냐, 이중적 보호법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면허 의료행위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 있죠. 거기다 플러스해서 국가의 의료인 면허제도, 우리는 의료인 면허제도 국가에서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의료인 면허제도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또 실효성이라는 국가적 법익 보호라는 생명 신체라는 개인적 법익과 의료인 면허제도를 보호한다는 국가적 법익 보호, 이렇게 이중으로 보호법익이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중적 보호법익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린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뭐야? 뭐 법학 전공 학생들은 알겠지만 비법학인 학생들은 추상적 위헌범이 뭐지? 형법을 안 공부해봤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추상적 위헌범은 이제 무자격자가 행하는 의료행위의 위험은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공중보건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공중보건상 위해가 있다죠.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뭐 번역체 이런 잔재예요. 93도. 옛날 또 대법원 할아버지들이 또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랬던 거예요. 결론은 공중보건상 위해가 있다잖아요.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니까. 네. 그래서 추상적 위헌범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형법적인 내용인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범죄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이 아까 보호법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우리 형법의 기본서들이 모든 기본서들이 범죄의 종류 그렇게 구분해 놓고 있거든요. 그 방법 말고 구성요건에 따른 분류를 보면 결과범위냐 형식범위냐가 이제 구분이 돼요. 결과범은 구성요건이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는 걸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죄 같은 경우에 이제 살인한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인죄 같은 것들이 그런 거죠. 살인죄는 이제 밑에 있는 이 침해범이기도 하면서 결과범이에요. 사람을 찔러서 죽은 결과가 있어야 되죠. 그런 게 결과범이고 구체적 위헌범 중에서 일반 물건 방화죄 같은 경우도 방화한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 물건 방화죄도 결과범이죠. 형식범, 거동범은 그 행동을 하기만 하면은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구성 요건에 대한 결과, 사람 시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인죄는 시체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고유정인가요? 남편 살해하고 시체를 100%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이 와서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딱 눈이 막 뚜루루루루 눈이 흔들렸죠. 네, 100% 시체 입력했는데 어떻게 찾은 거야? 그래서 이제 잡게 된 거죠. 그런 것 같이 이제 살인죄는 이제 결과범이고 거동범은 행동만 하면은 바로 범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주거침입죄, 그 남의 주거에 발만 들이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고죄 같은 거 법원에 뭐 기소를 이제 죄 없는 사람한테 무고한 행위를 한 거라든지 법원에서 위증을 하는 위증한 자체만으로도 위증죄가 성립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거동범, 형식범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침해범, 위호범 이 구분은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위험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이제 성립하는 범죄가 위헌범이에요. 침해범은 뭔가 침해를 해야 되는 거죠. 살인죄 같이. 침해범은 구성요건이 보호하는 법익을 현실적으로 침해했을 때 침해범이에요. 구체적 위헌범은 뭔가 살인죄는 침해를 해서 사람이 죽어야 되죠. 근데 구체적 위헌범은 예를 들어서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법익 침해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발생시킬 수 있으면 기수가 돼요. 근데 이제 구체적 위헌범보다 이제 추상적 위헌범이 더 한 발 더 나간 거거든요. 구체적 위헌범은 그래도 법문헌에 위험이라는 문헌이 써 있어요. 법문헌에 뭐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여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구체적 위헌범이에요. 방화범이 그렇거든요. 방화범 제 166조 형법 166조 제2항에 자기 소유의 일반 물건 방화한 경우에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뭐 몇 년형에 처한다. 뭐 전항과 똑같이 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 위헌범은 그래서 구분하기가 쉬워요. 법조문에 위험이라는 표현이 다 써 있어요. 얘는 그런 결과 발생 없어도 위험 가능성만 있어도 얘는 처벌받는구나. 이게 구체적 위헌범이죠. 앞에서 본 무면허 의료행위죄는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위헌 뭐 이런 거 아니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우리 뭐 형법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추상적 위헌범을 많이 안 인정하려고 하는데 법익 침해의 매우 낮은 가능성으로도 그냥 무슨 죄 이렇게 처벌이 가능한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해범, 구체적 위헌범, 추상적 위헌범
좀 구분이 좀 가시나요? 더 헷갈린 거 아니에요? 네. 혹시 또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또 제가 저한테 뭐 여러분이 저는 어떻게 연락을 주죠? 문자 주나요? 여러분 그 쪽지 주는 학생들인데 사이버 캠퍼스 쪽지를 제가 제일 늦게 봐요. 어, 거의 최후의 보루로 아침에 해본 것 같아요. 저도 그거 아니고 이제 메일이라든지 이런 건 좀 확인하고 문자나 카톡 이렇게 문자 카톡을 제일 많이 빨리 보고요. 그 다음이 이메일, 제일 마지막에 보는 게 사이버 캠퍼스 쪽지. 그게 있다라는 게 좀 아직 안 하다 가지고 저도 쪽지로 오늘 막 4통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료법 수업 듣는 학생인데요. 이렇게 제가 오전 수업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후에 대답해야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이버 캠퍼스 쪽지는 제일 늦게 본 거를 여러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 범죄 종류 구성 요건에 따른 분류 좀 이해가 안 되시는 학생이 있으면 제가 좀 더 이해가 편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무면허 의료행위죄는 추상적 위헌범이다. 어, 무자격자가 행하는 의료행위의 위험은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다. 뭔가 조금 뭐 결과물이 없어도 그냥 처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공중보건상 위해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어렴풋이 해도 다 추상적 위헌범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따른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처벌하고 없다고 처벌 안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50페이지인가요? 50페이지네요. 50페이지. 불법 구조를 보면 이원주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의료행위 아닌 건 다 비의료행위죠.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 이외에 비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라든지 이런 건 다 비의료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신 것 같이 둘 사이의 교류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형사처벌을 아주 가하게 되어 있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영역으로의 침입을 아주 강하게 처벌하고 있죠. 그래서 건강관리 행위 영역에 대한 비의료인의 진입이 불법과 합법이라는 이원적 코드에 판단되는 이런 구조가 바로 불법 구조의 이원 구조예요.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원화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영역에 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헬스케어 서비스 해서 뭐 음성 치료라든지 뭐 피부 관리 이 중간 영역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현재로는 다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 영역으로의 진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불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다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지 않아 있고요. 무면허 의료행위죄는 의료행위 아니면 비의료행위로 강제로 구분해 놓고 있어서 의료 면허가 있는 자의 행위만이 합법으로 보고 그 이외의 사람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들어오는 진입 다 불법으로 보는 그런 불법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원주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주의는 우리 의료 라이센스 발급하고 하는 게 다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국가가 다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무면허 의료행위죄의 적용 기준이 되는 의료 개념의 모든 차원은 국가에서 결정이 돼요. 면허증도 국가에서 발행을 하고 그리고 의료 개념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죠. 행위 차원, 주체 차원, 뭐 기재 차원에서 보더라도 법원이 이 행위는 위험성이 있네. 법원이 판단하고 있죠, 지금. 위험하면 의료행위로 보고 위험하지 않으면 의료행위로 안 보고
네, 전문적 지식 있는 사람이 의료기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위험성 여부의 판단 이런 거 다 법원이 하고 있는 거 다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라는 게 국가주의예요. 그리고 신분주의죠. 무면허 의료행위의 적용 여부는 그 행위자가 국가 면허를 지닌 의료인 신분을 갖고 있는지에 좌우되고 있죠. 그래서 의료인 면허 있는 사람의 그 면허증 신분이에요. 네, 의료인 신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분주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로마자 4번으로 가볼게요. 무면허 의료행위 규율의 개선 과제로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다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의료법 무면허 의료행위죄에 대한 의료법 27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관한 부정의료업 행위자 부정의료업에 해당하는지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괄적,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에 치료 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가하는데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헌법재판소 결정이죠. 그리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부정의료 행위를 마찬가지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모두 헌법재판소는 그 합헌성을 모두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논건지 헌법재판소 헌법 합헌 결정의 논거예요. 첫 번째 논거는 생명과 신체의 존귀성을 고려할 때 치료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 27조 무면허 의료행위죄 등 보건범죄 단속 특별조치법 제5조 부정의료업자 처벌하는 거 다 제재가 필요한 거고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무면허 의료행위죄의 법정형이 높고 부정의료죄가 형법상 상해죄, 상해죄는 지금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근데 부정의료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이에요. 엄청난 차이죠. 상해죄 있는데 얘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렇게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낸 거예요. 그리고 중상해죄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상해 중상해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한 거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헌법소원을 냈는데 그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첫 번째 무면허 의료행위죄나 부정의료업죄는 개인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 아까 보호법익이 개인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 이중적 보호법익이라고 했죠. 얘네들은 개인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신체라는 개인적 법익만 대상으로 하는 상해죄나 중상해죄와 단순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해서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단지 이례적으로 이례적으로 사람을 때린 거잖아요. 중상해를 일으킨 거고. 그래서 이례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상해죄나 중상해죄보다 행위불법이 크기 때문에 그 형벌도 훨씬 크게 벌을 해야 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논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들이죠. 부정의료 행위라든지 뭐 이런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례적으로 상해를 발생하고 중상해를 발생하고 이런 거보다는 행위불법이 크기 때문에 형량이 더 센 거가 문제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논거로는 부정의료 행위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하는 경우여서 단순히 호의적, 이례적으로 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죄보다 중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결정에 대한 논거예요.
그래서 부정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하는 경우여서 네, 중한 형벌을 가한다. 근데 너무 중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야 되나? 부정의료부를 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예전에 도로교통법상에서 사람 쳐놓고 보호 조치 안 하고 그냥 가면 사형 무기 7년 이상인가였거든요. 7년인가 10년인가 지금 생각이 정확히 안 나는데 7년이라고 해도 사람을 고의로 살해해도 사형 무기 5년 이상인데 도로교통법상 실수로 사람 치고 가면은 사형 무기 7년 이상이어서 7년인 것 같아요. 그 존속 살해죄보다 만큼 세게 처벌을 하고 있어서 그거 헌법 위헌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형량이 좀 조정되기는 했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알고 죽여도 미니멈 5년이 제일 작고 사형무기 5년인데 실수로 사람 치고 가서 그 사람 죽으면 사형무기 7년 이상. 알고 막 찔러서 죽였는데도 사형무기 5년인데 모르고 사람 죽여도 사형무기 7년이 돼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고 사람을 쳤다고 하면 구호를 해줘야지 안 한 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더 세게 입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알고 사람 죽여도 미니멈 5년인데 7년 너무하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이 나서 도로교통법상 구호 조치 안 한 건 형량이 더 떨어졌어요. 그런 것 같이 부정 의료 행위한 경우에 무기 또는 2년 무기는 너무 세지 않나요? 아닌가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네, 2교시 수업도 여기까지 하고 5시 2분까지 쉴게요. 한 10분 정도는 필요해서 5시 2분에 수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